예. 알겠습니다. 그 전남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북에 지금 그 지사로 출마하고 있는 현역이었습니다.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당선되면 정청래 대표는 사퇴해야 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전남북 선거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관영 그 지사는 참 그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데 예. 아니 정청래 대표가 그 저녁 청년들하고 술 먹는 자리에서 현금으로 대리비를 주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네. 본인이 그걸 잊고 싶은 모양인데 네. 아니면 선택적으로 기억을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게 아닙니다. CCTV 영상으로 저녁 자리에서 네. 가방을 가져오라 하고 가방에서 현금 봉투를 꺼내서 네. 5만 원짜리 현금을 나눠준 거예요. 다 봤죠. 다 봤습니다. 네.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은 이런 분을 후보를 할 수 없습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징계를 한 겁니다. 네. 제명이라는 징계를 하게 된 거고 예. 그때 제명 징계에 대해서 본인도 음. 이의 제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무슨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그거 뭐 정청래 대표가 돈 나눠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삼촌의 마음으로 대리비를 줬다. 예. 그분은 현금을 살포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 수사를 또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100% 기소가 되고 문제가 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아니, 기소된다.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100% 기소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김관영 후보 측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불공정 경선 문제가 있어서 안호영 의원이 단식까지 하지 않았냐.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앙당 탓이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전북 지역의 청년들이 각 후보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김관영 지사의 경우에는 그 대리비를 나눠줬던 그 현금을 살포했던 그날이고 네. 안호영 의원 측도 또 지금 이원택 후보 측도 다 간담회를 한 거예요. 네. 세 후보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네. 그 관련해서 그 비용 결제 부분은 세 분 다 똑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 그 주최한 분들과 상의해서 정리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네. 다른 것은 대리비다. 그럼요. 그 예. 현금으로 나눠준 거 아닙니까? 뭐 예.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나눠준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분의 주장에 따라서 뭐 68만 원을 뭐 줬다고 하고 뭐 저희들이 다 일일이 세 분별로는 90만 원 좀 넘는 돈이고. 90만 원. 예, 예. 이거 영상 가지고 다 체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것이지. 그건 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서울 수도권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주변 저희도 취재를 해보면 이번에 이제 철근 누락 사태로 선거 끝났다.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좀 과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과한 갖고요. 얘기다. 예, 예. 예. 그렇게 선거라는 게 한 이슈 가지고 결정되질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런 이슈가 대표적으로 그 오세훈 시장의 무능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버스와 감사의 정원을 막판에 막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밀어붙였냐? 너 한 게 없지 않냐? 한 게 없으니까 성과로 보여주려고 예, 한 게 없다는 비난이 있으니까 차라리 비난을 어차피 받는 주제이니까 예. 그냥 밀어붙여 내가 이거라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했으니 감사의 정원 기공식 할 때인가요? 뭐 하여튼 그 개막할 때 네. 그때 이미 직무정지돼 있는 오세훈 시장이 마치 주빈인 것처럼 다닌 그래서 우리가 또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럼 명백한 서울시의 관건 선거입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초청받지 않은 데 가서 만약 그런 축사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즉 오세훈의 무능을 드러내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 뭐 뉴스 보고 알았다. 그게 할 말입니까? 서울시가 예. 그 감리와 시공의 책임을 갖고 있고 그 위탁을 받았잖아요. 예. 문서로도 확인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근데 그 위스타 계약서가 있잖아요. 네. 거기 오세훈 이름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내가 몰랐던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그 무능한 것을 무능하면서도 무책임한 거죠. 예. 아니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서울시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좀 미처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실무자들이 잘 챙겼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나도 몰랐다. 내가 몰랐는데 무슨 은폐냐? 은폐는 아니겠지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거죠. 예. 그 사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국토부 감사 뭐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이재명 정부가 관건 선거를 하는 것이다라고 공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관건 선거를 한다. 예. 관건 선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정원 그 오픈할 때요. 예. 그때 그런 게 관건 선거인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다 배제하고, 네, 본인만. 예, 뭐 서울시하고 짜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오세훈 시장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직무정지된 서울시장이 마치 주빈처럼 그때 그 참전 용사들 예. 또 외국에서 오신 그 손님들 네네. 이렇게 다 음. 맞이하고 안내하고 그 다음에 주빈석에 앉아가지고 축사까지 하고 네. 이런 게 관건 선거죠.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네. 국민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사안이 발생했는데 그 선거라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철근 누락 같은 경우에는 온 국민이 저희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트라우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태원, 세월호 뭐 등등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다들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뭐 예전에 한간에 뭐 오세이돈이라는 오세이돈. 오세이돈 예.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남 뭐 예. 물난리 예, 났을 그렇습니다. 때 그때가 그 윤석열 정부 첫 해죠. 맞습니다. 예. 첫 해 이제 강남이 물바다가 그렇죠. 됐었죠. 엄청나게 나서 예.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그 쭈그리 그렇죠.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어떻게 이런 데 살고 있냐고 뭐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상한 소리나 했대요. 그래서 예. 전 국민에게 염장을 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세훈 시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가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강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안전 테스트를 하면서 차분차분하게 해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네. 또 그렇게 밀어붙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어떻게 판세를 보고 계십니까? 사실상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엄청난 우세 지역이고 인천의 경우에는 지금 현역 시장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지형이나 네. 그리고 그 우리 후보의 중량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추미애 후보나 그 박찬대 후보나 다 뭐 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던 분이고 또 실력과 또 인품보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지형과 뭐 그 두 후보의 이 좋은 능력이 결합이 되면서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그 인천 이제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그 가상자산 네. 이제 재산 은폐와 관련된 이제 폭로도 나오고 또 네. 관련 기사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추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추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 사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은폐를 위한 그 모의 네. 논의 자체가 이제 녹취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배우자의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있고 다만 유정복 시장이 본인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예. 본인도 알았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근데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계속 이제 면밀하게 좀 보고 있는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뭐 경기 인천은 상대적으로 광역단체장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만 네. 치러진 보궐선거 예.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비롯해서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220명을 공천했습니다. 3,220명. 예, 예. 와. 광역단체장 16명, 예. 예, 기초단체장 221명, 예. 광역기초의원 뭐 한 2,900명 해서 와. 예, 그 정도 공천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220명의 출마자들 중에서 예. 다 당선시키는 게 저희들의 목표죠, 당연히.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예. 3,320명.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3,220명. 3,220명.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출격한 상태다. 강원 제주도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여론의 부침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우상호 후보가 네. 저희들 민주당의 1호 공천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1호 공천자이자 선대위 출범하고 1호 선대위 회의를 또 강원도에서 했어요. 예, 맞아요. 그만큼 이제 우상호 후보와 당의 호흡이 잘 맞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예. 실제로 그 김진태 후보의 경우에도 김진태 지사죠, 현 지사, 김진태, 이장우, 김태흠
김영환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란하고 시끄럽긴 한데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요란하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사고 치면 큰 사고 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상호 후보는 강원도민들이 뭐 영동이든 영서든 골고루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도 과거에 그 이광재 지사에게 걸었던 그 강원도민들의 이 네. 정치적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금 되새기면서 네. 우상호 후보에 대한 기대를 또 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주는 뭐 제주 조용하잖아요. 조용하네요. 평화의 섬 제주라 그런지 조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가장 시끄러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재보선인데요. 이제 재보선 가운데 평택을에 대한 전략공천에 대한 논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좀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저희 댓글창에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취재했을 때는 애매한 오자 구도가 끝까지 간다라는 예.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유이동 황교안 네, 이 이제 단일화 논의가 처음에는 유이동 후보가 네, 이제 부인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인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 하자 그러고. 하자고 하고 있고 예. 황교안 후보는 아마 그 전격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판이 어떻게 되겠는가? 네. 뭐 이런 거에 저희들이 뭐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당연히 저희들은 우리 당의 후보로 김영남 예. 후보를 공천을 했고 김영남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네. 뛰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남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다. 어제 이제 뉴스공장에 이제 유시민 작가 출연해서 이제 조국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제가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뭐 그건 유시민 작가의 뭐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유시민 의원은 당원이 아닐 거래요. 당원 아니죠. 네, 뭐 당원이 근데 이제 뭐 범 뭐 이제 민주당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방송 자체를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보는 방송이니까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뭐 그 말씀하신 논리에 제가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예를 들면 뭐 예. 조국 후보가 당선돼야 개헌이 잘 될 것이다. 네, 좀 이해하기 어렵죠. 예, 어떻게 그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뭐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에도 개헌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아니 예. 그럼요. 그리고 개헌은 지난번에 우리 그 민주당과 물론 조국 혁신당 뭐 기타 다른 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그 개혁신당도 동의를 했으니까요. 다 참여해서 개헌안 발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당락이 네, 개헌 동력을 더 강화시킨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가 당선되어야 합당이 잘 될 거다. 네. 그것도 좀 이상한 얘기죠. 네. 근데 그럼 조국 대표 떨어지면은 그러면 합당 추진 안 할 겁니까? 그 합당에 대해서는 어떤 그거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이후로. 논의를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 그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네, 그래서 그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여지를 갖고 뭐 연대와 통합을 위한 뭐 기구 같은 거 각 당이 서로 만들어서 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예. 논의를 할 주제들인데 예. 그게 조국 대표의 당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도 조국 대표는 원외 아닙니까? 원외다. 예,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건. 전혀 관계없는. 그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을 마치 그 대한민국이 조국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조국 천동설처럼 이야기한 뭐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 이해할 수 없고요.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노력을 하는 중이고 예, 현지에서 그 이제 홍기현 의원이라든지 김현정 의원들이 이제 평택 두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평택 시장 그리고 도의원 또 시의원 출마자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원팀이 돼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조국 혁신은 상대적으로 그 뭐 시장이나 뭐 도의원, 네, 뭐 시의원 출마자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혼자 뛰는 거겠죠. 그러니까 혼자 뛰니까 네, 이렇게 보기에는 많아 보이죠. 예, 다 고 조국 대표 주변에 모여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우리는 구석구석에서 다 포진돼서 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로 그쪽이 우세한 여론의 흐름이 잡히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 뭐 여러저런 이제 조사들도 있던데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금 그 외견상 보건데 네. 그 유이동 황교안이 각각 나눠 갖고 네. 그래 하니 그 1등, 2등이 김영남, 예. 조국. 예. 그래서 양강 구도고 유이동 후보는 상당히 처져 있는 곳으로 처져 이렇게 있어요. 비춰지잖아요. 예,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해 저희들이 하여튼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고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 김영남 중심으로 좀 밀고 가도 승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 뭐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언제 판단하시겠습니까? 그건 뭐 이제 주말 정도 지나 봐야 되겠죠. 이번 주말. 예. 예, 아무래도 보통 선거는 그 처음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주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네.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 여론의 흐름들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조만간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의원님. 뭐 그러시죠.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뒷받침을 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1차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 지방 선거를 통해서 2차 심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12명, 현재 11명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무능과 실정에 대해서 또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해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인지 지금 정권 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권 지원과 정권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 이거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에 좀 참여해 주시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주권자들께서 반드시 투표에 참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투표를 해야 이기는 겁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특히 이제 저희 방송도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시청하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쭙는데 김용남도 조국도 소중한 자산 아니냐. 근데 굳이 판을 이렇게 짠 이유가 뭐냐.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김용남이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관점이라면 그 어떤 후보를 들이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민주당 공천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할 때 네. 민주당과 상의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내부 프로세스를 가지고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전략공천 후보자를 어떻게 정할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명을 놓고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김용남 후보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고 봤기 때문에 네. 공천을 한 것이지 조국은 우리가 판단하는데 변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